9월 23일에 발표됐죠. 실제는 22일인데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6대 규제 완화책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첫 번째로 공모하겠다. 바로 이 10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무엇일까요? 주거정비지수제를 먼저 폐지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뉠 수 있지요.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뉘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정밀안전진단 자체가 수정 완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이다.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노후도 기준입니다. 노후도 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연면적 노후도를 이제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필수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연면적 기준의 노후도 바로 이것이 핵심 사항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활발히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정비구역 지정 단축이에요. 지정기간 이게 기존에는 5년이 걸리던 것을 몇 년으로요? 2년으로 단축하겠다. 어떻게 해요?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했다.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일단 3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은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노후 지역에 대한 신규 구역을 지정하겠다. 왜냐하면요, 우리 2004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기본계획, 재건축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중간에 금융 위기가 오고 난 그 이후에 도리어 1,200곳 있던 재개발 지역 그 중에서도 약 360여 곳이 어떻게 됐어요? 해지가 될 만큼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해지가 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은 올라야 떨어져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냐? 서울 지역에는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눌러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빌라, 다세대, 단독까지 전부 가격이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벌써 저만큼 앞서가 버린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3년, 5년, 7년, 10년 뒤에 아파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지역에 내가 미리 선점을 하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의 반값에 나는 내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뭐예요? 10년, 3년, 5년, 7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30% 이상 오르면 땡큐. 왜? 반값보다도 더 반의 반값에 사는 꼴이 되고 30%가 떨어져도 나는 최소한 20-30%의 수익은 나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합이라고 하면 나는 반값에 아파트 마련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내 집 마련을 확실하게 거머쥐다 이 말입니다. 자, 더구나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을 규제를 완화하겠다. 무슨 소리냐면 서울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약 60% 정도가 7층 이하로 돼 있어요. 7층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이제 물론 나머지는 15층 이하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계법에 근거하면은 2종 일반 주거, 2종 주거 이거는 일반 주거 지역일 경우는
25층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25층까지도.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7층 이하로 거의 대부분 3분의 2를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최소한 15층 정도는 완화를 해주겠다. 15층 정도로 완화를 해주겠다. 자,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 공모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됐을 때 먼저 구역 지정이 어떻게 돼서 짧게 되는가 보십시오. 기존 현행은 5년씩 걸렸어요. 사전검토, 요통 사전검토, 사전 타당성 조사, 자 기초생활권 계획서의 정비계획서를 그리고 나서 법정 절차를 거치게 돼서 몇 개월입니까? 합치면은 60개월이에요. 60개월. 몇 년이에요? 5년이 걸려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제는 어떻게 신속 통합기획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14개월에 끝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전검토 요청과 사전검토가 4개월 그리고 요걸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통합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은 14개월에 그리고 나서 법정 지정 절차를 6개월에 끝내서 어떻게 해요? 24개월 즉 2년에 끝내버리겠다. 2년에 끝내버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3년이 줄어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 10년이 걸리는 그 중간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구역 지정에 소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2년으로 단축을 해버리게 되면은 정말 재개발 기간 자체가 추진 기간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인가 단계 이런 부분들도 이제 통합 심의를 통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진행해서 신속히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신속히 공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조합에서는 자금 압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죠. 왜? 10년 뒤에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게 5년 뒤에 아파트값으로 내가 산출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불확실성의 안개막이 상당 부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내 집 마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런 과정들을 신속 통합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투자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투자처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내가 말뚝을 박아놔야 안전하고 성공적인 바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도 미래의 높은 가격이 예상이 되는 이런 지역을 가야 되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 됩니까? 부동산 이론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은 바로 앞서 가 있는 것들을 내가 뒤따라가면은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공공재개발이 1차 지정된 것, 다음 회차에는 2차 지정된 것들을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1차 지정 8곳을 우리가 살펴보자. 8곳을 살펴보면은 대강 어느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1차 공공재개발이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 4,7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1차로는 어디가 돼 있어요? 강북구에 하나,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2개, 종로구에 하나. 그래서 강북에 4곳이 있고 또 4곳, 영등포구에 2곳, 동작구에 하나, 관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8곳인데 8곳 중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문동 2-12 재개발 구역은 이 광화문 이 사거리예요. 바로 여기에 동아일보가 있고요. 이 대상지가 바로 이곳이 되겠는데 구역 지정을 83년에 받고 땡 그냥 멈춰서 있는 거예요. 83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40년 가까이 되는데 구역 지정을 한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준주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242세대를 공급을 하겠다. 그럼 여기가 어디가 되는가? 보시면은 바로 요곳이죠. 이곳이 되겠는데요. 이곳이 되겠는데 여기가 광화문 사거리에 요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교보문고. 그리고 어디예요? 거기 동아일보, 동아
방송이 있고 또 광화문 우체국이 있어요. 동아방송이 있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우리가 신문로 2-12 바로 이 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은 영등포구죠. 여기는 종로구입니다. 여기는 종로구가 되겠고요. 여기는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이 영등포구에 그렇다면 영등포구에는 준공업 지역이 많지요.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곳인데 이 양평역 5호선 양평역 인근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구역 지정 2009년에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2010년 자마치 11년 이상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준공업 지역인데 여기 용적률 300%로 해서 618세대를 공급을 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딘가? 여기는 바로 이 양평역이 있죠. 양평역이 바로 붙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어요. 여기가 바로 이곳인데 양평역에 붙어 있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변 지역을 보시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은 전부 이 아파트 지대인데 이 아래쪽에는 상당히 노후돼 있고 바로 이런 지역도 코너인데 상당히 유망한 지역들이죠. 요 근래에는 가격대가 상당 부분 올라 있습니다. 이 지역도는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그러면 양평 14구역은 어디냐?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더구나 조합 설립인가도 아닌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기 또한 약 한 358세대를 짓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딘가?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요게 양평 13구역이고 바로 여기가 양평 14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양평 14구역이 되겠는데요. 이 14구역이 바로 13구역과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봉천 13구역이에요. 봉천 13구역 이곳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2006년에 되고 구역 지정이 이제 됐는데 요건 조금 뭐가 좀 이상하네요. 구역 지정이 2008년에 진행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2008년에 조합 설립인가조차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357세대로 해서 준주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400% 이하의 준주거로 이제 고층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죠. 바로 이곳이 바로 이제 어디냐 하면 봉천역이 있죠. 봉천역이 있으면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준주거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봉천역이 있으면은 바로 옆이 되는데 이 주변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그 숙박업소들이 이제 밀집돼 있던 곳들이죠. 여기가 이제 밀집돼 있는 그런 곳들인데 요 근래에 오피스텔이나 또 이제 상당 부분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들은 신설 1 재개발 사업이에요. 신설 1 재개발 사업은 동대문구에 있죠. 동대문구인데 이 대상지 추진위가 마찬가지로 2005년에 진행이 됐는데 구역 지정이 2008년에 되고 나서 자 13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1차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현재 공공재개발 지역은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물량은 총 279세대에 용적률이 300% 이하로 진행을 하겠다. 바로 신설동역이 있으면은요. 신설동역이 있으면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인데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낙후돼 있죠.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새롭게 신축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롭게 전부 어떻게 돼요? 신축이 공급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예요? 바로 종로, 숭인, 뉴타운 지역이었어요. 재정비 촉진 지구죠. 바로 이 뉴타운 지역이었었는데 이것이 해지가 되면서 현재 낙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창신 같은 경우, 창신동 같은 경우, 종로에서도 창신 승인이죠. 창신, 이 종로구에 있는 창신 승인 뉴타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여기에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100 재개발 지역으로 됐습니다. 자, 용도 1-6 구역을 한번 볼까요? 용도 1-6 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대상지가 여기인데 우리 구역 지정을 받고 2000년에 참 2000년에 구역 지정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지났어요. 21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면적이 적습니까? 큽니다. 이것을 준주거일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는데 자그마치 919세대 700% 이하의 가치를 이제 700% 이하의 700% 최대까지 용적률을 이제 해서 919세대를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딘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예요? 바로 삼성전자역에 서비스 있는 바로 이 지역인데 여기가 제기도역 바로 청량리역 인근이죠. 여기가 그럼 어떤 곳이냐? 바로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디예요? 균촉지구예요.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건 뭐예요? 고밀도 개발이에요. 고밀도 개발. L65 같은 경우 바로 어디에 들어와요? 롯데캐슬 L65는 65층입니다. 한양수자인 59층. 한양수자인 59층. 정말 여기는 초고층들이 들어와서 요 근래 들어가면 골조가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 앞으로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에는 약 25개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청량리역 주변이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되고 현재 여기에 비공식으로 현재는 정식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이미 분양가의 2.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2.3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롯데캐슬 로블레스 같은 경우 입주한 지 약 2년이 지났으면 25평 같은 경우가 지금 14억을 호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 아파트가 919세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남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고요. 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바로 이것이죠. 여기가 구구역. 여기 같은 경우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가 요번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10구역. 그리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이쪽이 바로 뭐예요? 바로 전농 8구역입니다. 그래서 뉴타운들이 여기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 지역이에요. 바로 뉴타운 지역이에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전농 답심리 뉴타운 지역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청량리 경동시장이잖아요. 경동시장. 그래서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개. 강북 5 재개발 사업은 이제 추진의 단계에서 구역 지정까지 아직 구역 지정을 2014년에 받고는 스톱. 바로 이런 지역이고 흑석 2 재개발 구역이 또 있습니다. 흑석 2가 어떻게 보면은 1차 공공 재개발 8개 사업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구역 지정을 받고 추진의 단계에서 13년이 흘러도 수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1310세대라고 하는 이런 큰 매머드 이제 비교적 큰 이런 곳들인데요. 여기가 바로 미아 사거리역에 있는 요 지역이 바로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미아 사거리역에 붙어 있는 이곳이 바로 강북 5 지역이고요. 흑석 2구역 가장 관심을 받고 있죠. 흑석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곳이 되겠는데요. 이곳이 바로 가장 중심을 받고 있고 한강이 조망이 되면서 큰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흑석 뉴타운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 뉴타운 내에 있어서 그 가치가 남다른데 보시면은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뉴타운 지역들이 전부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지역들까지도 개발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흑석 뉴타운 자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를 증대시키게 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여기 좋은 줄 알아. 좋은 줄 알아.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높아. 너무 높으면 우리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반값 아파트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직도 출발이 천천히 되고 있고 또 아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은 곳 중에서도 가치가 있다. 이 8곳 중에서도요. 저 같으면은 투자 1순위를 다른 곳으로 잡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죠. 방송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사업성을 먼저 검토를 해야죠. 두 번째는 사업 속도예요.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수익성이에요.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이것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반값에 마련할 수 있는가, 70%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분석해내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나가자. 바로 이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